자, 구해줘 다음 주 오늘도 유쾌하고 똑똑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유 매니저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에서는 뭐 똑똑하고 이런 거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논리를 세워서 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 말 듣고 공부하고 해서 딱 샀는데 뭐 어디서 뭐 미사일 날아가고 무슨 뭐 누가 무슨 어떤 정책을 했다고 떨어지고 하지만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핵심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실 지금 어떤 플랜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변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플랜보다는 저는 종목 위주로 좀 종목 대응하는 위주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게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을 열심히 좀 때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얘기를 아니, 해봤습니다. 항상 보면은 명예씨가 정확하게 이렇게 급소를 찌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아무것도 그죠? 호재가 나와도 안 되고 뭐. 잠시 후에 공개하겠지만 이번 주에 제가 별점을 짜게 줘가지고 종목이 잘 가가지고 저를 잘 띄워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솔직해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요. 항상 예상이 빗나갈 뿐입니다. 예. 우리 그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디 가셨어요? 일단 뭐 굉장히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번에는 제주도 가셨는데 저도 이번에 바빠요. 저도 바빠요. 저도 바쁜데 네, 박철수 매니저님은 다 바쁘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장 가셨다고. 미국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철수 매니저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이랑 공부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두 분께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인원 보충이 있었잖아요. 임민수 아나운서가 지난주부터 그렇죠. 또 와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일단 시장 얘기부터 짧게만 하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전반적인 틀이 좋아야 되니까. 일단은 조선일 매니저님부터. 사실 이번 주에는 비교적은 좀 조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일본이 또 엔달러 환율 150 넘어간 거, 그렇죠. 그리고 막 중국에서도 뭐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뭐 레고랜드를 뭐 시작으로 막 신용 부도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게 다음 주는 좀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의 매크로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얼마 전에 이제 영국 총리가 어제죠. 44일 만에 그만뒀죠. 근데 사실 뭐 본인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이제 파급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한 며칠 동안 영국의 그 채권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자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좀 나쁜 영향을 안 미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당대회 할 때 북한에다 메시지를 보내서 제발 좀 그만 좀 쏴라 함에도 불구하고 쐈는데 근데 증시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영향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다음에 또 조정할 수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조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게 막 이번 주에 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잡고 있구나.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종목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매수세가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대형주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낙폭 과대인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세가 눈에 띄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많이 한국 증시 자체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고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50포인트 정도 저는 약간 하방 지지 구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는 약간 박스권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최대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갖고 매매를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매일마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큰 플랜보다는 저는 종목별로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거나 혹은 지금 이제 호실적 전망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또 구해줘 다음 주니까
기가 막힌 종목 가져오셨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별점을 잘 주셔야지 그게 또 기가 막히는데 저번 주에 잘 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요? 네. 제가 잘 주면 또 안 네네. 좋다 그러고. 짜게 주셔야 돼요. 네. 또 안 좋게 주면은 뭐 좋게 달라 그러고. 저는 어떻게? 짜게 주시면 항상 웃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종목 위주로 다음 주는 무언가 좀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같다.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송률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가 이야기한 종목들 요거 밑에 없죠? 그냥 바로 한 번씩 네. 들어가야 되죠. 예. 가장 잘 간 분 먼저 가겠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TKG 휴캠스 종가 기준으로 4% 최고가 기준으로 9% 요런 장에서 요 정도 수익률이면 저는 굉장히 합격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 이슈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잘 갔습니다. 덕분에 점수를 실적이 상당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원래 이제 지난번에 그 인터넷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이 종목을. 명품을 알아보시는 분이 명품이죠. 예. 이 종목 정말 명품입니다. 원래 1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주는 종목인데 특히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원씩 이상 배당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2만 원 밑으로 오면은 현금 배당상으로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상당히 고배당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2년 전에 이제 박 회장님이 이제 타계하신 이후에 상속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안 했는데 이번 주 원래 수요일에 있었던 탄소 그 이슈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만 명품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2만 원 밑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지금 뭐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5% 받는 것보다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 원 밑으로 온다 그러면 매수하셔서 배당 한번 받아보세요. 괜찮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 TKG 휴캠스 성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구해줬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의 기아 이것도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는 4% 가까운 수익률 좋습니다. 예. 대형주인데 일단- 근데 상당히 좋은 네. 거예요. 대형주가 3%. 네, 저는 좋다고 했어요. 굉장히 지금 엎드려 절받는 기분인데 아니에요. 사실 뭐 저는 원래 기아를 좋아합니다. 예, 어지럽습니다. 예. 사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제 2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수의 효과로 인해서 5,090억 가량 수혜를 입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3분기에도 지금 이제 꽤 큰 환율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차량 중심으로 굉장히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저는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에는 2분기를 뛰어넘는 더 큰 역대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부담이 되고 리스크 되는 건 맞지만 아직도 신차 대기 수요가 굉장히 길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는데 최소한 이번 하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와 TKG 휴캠스 둘 다 최고가 기준으로 4% 그리고 9% 넘는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 구해줘 다음 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는 항상 나와서 하셨을 때 언제나 최고가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만 2, 3% 잡아서 요 세 분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을 좀 담아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역시 달려봐야 될 텐데 두 분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의류 OEM 그리고 로봇. 로봇은 뭐 단기 테마로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아서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의류 OEM은
뭐 일단은 제가 확실한 거 진짜 싫어하시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아니에요, 사실 좋아요. 의류 OEM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의류 OEM이 저는 좋아요. 강달러로 그럼 이제 막 그렇죠. 해외에서 장사하면은 실적도 더 늘어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요즘에 의류 OEM한테 좀 인기가 쏠리는 관심이 쏠리는 네. 그런 장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이건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그 말씀하시면 되죠 뭐. 예, 또 어지러운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견을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세요. 기본충실님께서 의류 OEM 오늘 약한데 딱 이렇게 뭐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댓글이 많은데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 굳이, 그대로. 예. 앵커님이 그러면 별점을 조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목 보고. 종목 종목 네, 자, 안 봤거든요. 제가 이따가 몰래 이렇게 한번 보고 한번 별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일 매니저의 로봇 어떤 의미에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PT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섹터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힘드셨죠?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나와서 뭐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전 세계 각국은 자기의 경제 그리고 증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로봇 관련 섹터에서 이 종목들을 꼭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종목인 로봇스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LG전자가 3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회사는 아닙니다만 8%의 기준을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들이죠. 4개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금년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티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스트의 명예교수인 우리 오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 전 세계 세 번째로 이종 로봇 걸어다니는 2개의 다리로 걸어다니는 휴보를 만들었죠. 예, 그분이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템하고 얼마 전부터 사종 로봇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군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갖고 온 러셀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 4개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보여드릴지 앞으로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종목은 이거 말고도 한 20, 30개 이상 더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위험이었지만 그때가 기회였죠. 자, 이 코로나 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보기도 싫죠.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죠? 자, 근데 특이하게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그리고 뭐 아무 실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의약품을 아시겠지만 대면에서 만나면 또 감염도 걸릴 겸해서 이 스마트 로봇을 통해서 의약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스마트 로봇이 모니터링까지 해서 환자가 지금 아픈지 아니면 지금 멀쩡하게 지금 다 낫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했고요. 그리고 일선 근로자들까지 지원을 하면서 특히 네 번째가 다 중요한 거죠. 바이러스 노출을 감소시키면서 굉장히 뭐 차단했다는 건 좀 그렇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노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근로자들이 나와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되니 참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그 일들을 이 스마트 로봇이 대신하면서 생산을 재개해서 생산량을 늘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바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 것을 대비해서 스마트 로봇이 지금 적용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작년에 한참 그 핫했던 그런 사진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우리 박 매니저님이 LA 가셨는데 LA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가 배달을 해줍니다. 어떤 걸 배달해 주냐면 이런 그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배달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지가 길이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덜커덩하다 보니까 커피를 배달 딱 받으면 한 30%는 날아갔다고 하고 뚜껑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더 재밌는 거는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유럽에서 유행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 이게 바로 자율주행으로 그리고 이제 스마트 로봇이 자동으로 가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4,000km 이상을 주행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40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런 스마트 로봇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 세계보다 다르게 굉장히 조건이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악조건인데 30분 내에 있는 식당에서만 30분 내로 배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식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의 변질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규제도 좀 엄청나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규제를 좀 해놨는데 특이하게도 이 그 전체적으로 소비를 받았던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받았던 많은 고객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보편화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 운전하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들 잘 아시는 기본적으로 자동 운전하는 뭐 차량 같은 건 많은데 이것도 똑같이 센서와 함께 그리고 CCTV, CC 카메라를 작용을 해서 똑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스마트 로봇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스마트 로봇은 총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공부하다가 이제 알았는데 전문 서비스, 개인 서비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협동 로봇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인데요. 이 산업용 로봇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도 하고요. 가정용 서빙, 배달, 자동 휠체어, 소방, 퍼스널 모빌리티, 또는 재활, 어시스트, 수술, 반려동물 운동까지 하고요. 심지어 우리 그 회사에 제품을 만드는 제조, 의료, 국방, 에너지, 유틸리티에 다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스마트 로봇을 우리 아까 보셨던 이 4개의 그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금년, 내년 앞으로 한 1, 2년 이상은 성장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역 적자냐 아니냐 갖고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는데 성장성이 굉장히 큰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봇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대비 이후에 그때 이제 한 68억 불, 8억 달러 정도 이게 마켓 쉐어가 됐는데 소비가 됐는데 2021년에는 85억 불 이상 되면서 30% 이상 성장이 됐고 2021년 이후에 2025년까지 4년 동안 무려 143%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년당 총 25%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 이 그 로봇 산업은 꼭 여러분들이 종목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왜? 140%를 4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업종군들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성장 추이를 국내하고 글로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때가 19년도 대비 이 그 전문 서비스 로봇은 12%입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를 16% 증가를 했고요. 국내 서비스 로봇은 2020년도에 2019년도 얘기죠. 금액입니다. 6,358억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는 무려 8,577억을 하면서 35%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3,199억에서 무려 44%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성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2019년도에 국내 같은 경우에 로봇 시장 비율이 27.8%에서 6% 성장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23%였는데 이거를 글로벌 성장하고 비교를 했더니 와, 이게 세 발이 조족지혈이죠. 무려 글로벌 성장 같은 경우 43%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지금 2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로봇 시장이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프로젝트를 발족을 해서 사내에 로봇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금년 9월 달에 여러분 핫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상용화를 시킨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봇스타, 로봇티즈 그리고 한 개의 또 그 로봇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현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무려 80%의 지분을 갖고 오면서 1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파이를 다 뜯어먹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파이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파이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들이 더 들어오면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로봇 산업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채팅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별 4개, 5개가 넘쳐나고 어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로봇에 업혀서 출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이 없는 로봇, 성장성으로만 한 주 가기엔 모멘텀이 없으면 쉬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근데 또 반대로는 자율주행과 로봇주는 꾸준히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뭐 모멘텀이 없다고 하는데 다음 주 10월 26일에 킨텍스에서 로봇 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벌써 이게 딱 얘기해보니 재미없는데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래 적백대전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갈공명이 네. 맨날 이제 죄송합니다. 다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사회적 지위에 체면이 있는 분들인데. 그럼요. 삼국지 뭐 한 10번씩 그럼요. 해보신 네. 분들입니다. 근데 군사들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맨날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 막 뭐라고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갈공명이 바람이 탁 부니까 딱 일어나더니 불화살을 쏴라 그러면서 그죠? 쐈다고 그러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바람이 부니까 제가 갖고 나온 거죠. 그쵸. 본인은 제갈량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바람이 부니까. 알겠습니다. 예. 바람은 에어컨 바람일 것 같은데. 확실히 품격 있으세요. 네. 품격 있으십니다. 네. 삼국지의 비교를. 난 깜짝 놀랐네. 무슨 기가 얘기하시나 한참 들어봤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도와드리는 것 같네, 느낌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네. 아니, 뉴로메카. 예. 요즘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예, 11월에 뭐 상장한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로봇 관심이 좀 쏠리면서 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4개의 종목 중에 원래는 이제 올 1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회사를 상장을 할까 하반기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IPO가 조금 그렇죠. 요즘 분위기가 왜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IP 했다 하면 그냥 그죠? 따상하고 했었는데 네.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상장은 조금 미뤄질 수 있습니다만 상장 이슈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개 종목이죠. 네. 거의 한 30개 종목 거의 적자가 좀 나고 있는데 이 4개는 금년에 턴어라운드를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요 4개는 보셔야 되는데 네. 특히나 배당이 주는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배당은 안 주는데 한 종목은 계속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따가 종목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질문 갈게요. 예, 일단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최근에 굉장히 뜨겁긴 한데 사실은 진짜 팩트만 듣고 보면 우리가 이제 애국적인 거 빼고 듣고 보면은 저희가 후발주자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 미국이나 유럽과 저희가 기술력에 3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희가 물류 쪽에만 어느 정도 일부분 자동화가 된 거지 사실 택배 이런 거 아직까지 좀 머나먼 얘기라고 그렇죠. 아직 체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하다 그만뒀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뭔가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딱 하나 찝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 좋다. 우리 손율 매니저가 참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면도칼이에요. 잘못하면 제가 뵐 것 같은데. 네. 예. 잘못하면 뵐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까 퍼센티지를 보셨죠. 글로벌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마켓쉐어가 그러니까 아까 그게 뭐냐면 업종에서 모든 업종에서
그 로봇을 사용하는 그 퍼센티지를 마켓쉐어를 얘기하는 건데 네. 거의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평균하고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늦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다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이슈하고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종목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민수 아나운서는 뭐 별점 줬어요? 네. 아, 그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 네. 말해도 될까요? 드론 배달을 상용화 추진한다고 어제 기사가 또 하나 그렇죠,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뒤처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애국적인 게 또 이제 좀 많이 처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드론이 애매한 게 용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통령 관저에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국어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를? 대통령 관저가 있는데 예. 약간 이제 이게 왜냐하면 고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리긴 풀리는데 이제 그거가 조금 이제 풀려야 그렇죠. 제대로 좀 그것도 되지 사실은 않겠어요. 이슈가 많죠. 네, 원래는 글로 이게 드론이 물로만 지나가야 되는 그렇죠. 건데 지금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그 좀 이슈 경로가 때문에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가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 드론으로 뭐 택배하고 이런 거 민서 아나운서 환갑되기 전에 분명히 될 거니까 그래요?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면 그걸로 좋을 피자 것 많이 같습니다. 사 먹겠습니다. 피자 많이 사드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별점 한번 봐야겠죠. Q&A는 좀 한 것 같고 별점 보겠습니다. 두 개는 더. 아니 전 네, 아니 견제하네. 네. 견제한다. 이거 아까 뭐 제갈량이라 그랬다고 두 개 네네. 이거 아니 근데 이해는 들어볼게요. 점수는 네네. 고마운데 네. 명임 씨님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명반골이 두렵다. 그러니까 너무 아니 많이 한 배를 타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죠? 좋지 않죠. 네, 두 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유가 있으면. 일단 뭐 저만 역적인 것 같은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좀 팩트 체크만 좀 하고 보면은 우리나라 로봇 관련 업체 2,500개입니다. 그 중에 98.5% 정도가 영세 업체예요. 그리고 매출 1,000억 넘는 기업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약간 대형주 위주, 특히나 이제 과대낙폭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해서 2개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로봇이 단기적으로 막 수급 들어와서 왔다 갔다 크게 시세를 내주는 건 맞잖아요, 또.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또 의견이니까. 네, 요거에 아니 대해서는 왜냐면 이전에 송 매니저님이 이제 이쪽에 로봇 하셨다가 그죠? 그때 이제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보셨네요 지금. 근데 상장돼 있는 것들 중에서도 지금 실적을 못 내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4개 정도는 실적을 그래도 그나마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알겠습니다. 합니다. 4개는 왜 4개예요? 전 뭐 로봇 ETF 이야기도 있고 다음 주에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그 바람 타고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5개는 이번 주 보니까 순환매가 엄청 짧게 빨리빨리 돌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바람이 로봇한테도 한 번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수익률을 좀 짧게 가지고 가면은 한 번은 좀 튀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에요. 5개. 맞습니다. 불안한데요? 정확히 보셨는데 걱정.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희 매니저의 탑픽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로봇 스위즈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이따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의 로봇 한번 들어봤고요. 송률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우리 송률 매니저 의류 OEM.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볼 텐데 왜 다음 주에 의류 갈 것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불안하죠. 제가 방금 해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처지는데 예, 의류 OEM입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섹터인데 자, 사실 이 의류 같은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경기 침체 이런 우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내 상품 비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이런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소비 둔화 우려 쭉 이어져 왔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내 상품 비중은 훨씬 늘었습니다. 훨씬 늘었고 이 비중 안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월등하게 확대된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에도 굉장히 우리가 어느 정도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제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편직물 의류 수입 현황인데 미국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요 수입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축소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자,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지금 대한민국, 베트남, 대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세 개 국가는 꾸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세 개 국가 같은 경우는요. 한국, 우리나라 국내 의류 OEM 업체들의 주요 거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작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업체들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가 큰데 계속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특히나 이 의류 수입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증감률이 평균적으로 25%입니다. 거의 다 지금 이제 수입폭을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3년 동안 소비 둔화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사실상 현실은 오히려 지금 이제 소비가 더 촉진되고 계속해서 수입량은 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편직물 의류 시장 규모와 전망인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0% 정도 깎였다가요.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다시 수요를 회복했는데 이런 수요는 한 2026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체별 환율 수혜 정리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불리고 있는 세 개 업체 통계입니다. 영업무역,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세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22년 상반기하고 21년 상반기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강세 영향입니다. 지금 여기서 달러 매출 비중을 보면요. 증감률이 평균적으로 38%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원화 매출도 거의 한 52% 올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07%가량 증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가장 좋고 역대 최고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런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은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 화승엔터프라이즈 방금 말씀드린 세 개 종목 증권사의 평균 의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투자 의견이 셋 다 매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투자 의견이 매수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있고 사실상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만 잘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예상 실적 보시면은 220% 증가하는 종목도 있고요. 45% 증가하는 종목도 있고 20% 증가하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호적인 영업 환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물량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핫한 섹터는 아니긴 한데 이런 섹터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OEM 업종 관련 주요 뉴스인데요. 지금 달러 또다시 얘네가 약간 소프트하다가 아까 보니까 1440원 또 돌파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1440원대 들어오면서 OEM주들 다시 한번 이익률이 상향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의류 관련해가지고 의류주들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굳건할 것이다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주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는 뜨거운 섹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섹터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뭐 달러 영향 받아서 요거 실적이 뭐 늘어나는 거 이런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의류 OEM 중에 뭐 영업무역, 네. 한세실업 네. 이렇게 뭐 비교한다고 치면 네.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뭐 갭이나 뭐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좀 낮게 싼 거를 많이 파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소매 판매도 그렇고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된다면 네네. 어떤 쪽이 좀 유리합니까? 오히려 싼 네. 게 더 많이 팔리는 추세인가 아니면 비싼 게 네. 좀 덜 팔리나요? 오,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 둘의 갭 차이가 딱 그거예요. 중저가 상품 위주로 파는 그렇죠. 한세실업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고가 브랜드 위주로 취급하는 영업무역이 있는데 사실 원래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고가 브랜드들은 비교적 수요가 굳건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지금은 인플레 우려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영업무역보다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 한세실업이 그나마 조금 더 수요가 굳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을 것 같다. 네네. 아니, 알겠습니다. 잘 찝으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네네. 경우에 이제 지난주 이슈를 보니까 원래 이제 포에버 21이 원래 중저가 파는 맞습니다. 회사인데 네네. 그 회사가 사실은 이제 도산돼 가지고 없어질 뻔 하려다가 우리나라 회사죠. 예, 지금 맞습니다. 그
저 저가 의류가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제 못 팔아서 지금 예. 아직 팔 물건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 사실 저희도 보면은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벤트가 지금 없어서 네네. 그렇죠. 진짜 제가 할 말 없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거지로 만들자고 하면은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 수급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네. 네, 댓글창에서도 약하죠? 수급에 네.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오늘 장에서 막판에 오히려 화장품에 수급이 쏠렸는데 같이 의류도 다음 주에는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네네.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위주로 약간 과대납폭주 위주로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한 발을 뒤로 빼시네요. 뭐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일단 명민준 앵커 별점 짜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면 좋은 거 네, 아닌가요? 뭐 한편으로는 좋은데 이게 또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좋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불안하죠 아무래도. 이게 뭐라고요? 실적 발표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다. 아직 발표는 안 했고. 아직 안 했죠. 예. 네네. 곧 할 거고.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 보니까 의류주는 없던데 보니까 실적 발표가. 네. 네.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다다음 주에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거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니까 네네. 얼마나 잘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추가적인 질문 없을까요? 네, 그냥 댓글 하나만 더 읽을게요. 네. 베니리님께서 송 매니저님은 명앵커 눈빛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렇죠. 예. 저기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한테 조금 더 파격적인 섹터를 뭐 기대했다 뭐 이런 네네. 댓글들도 있는데 네. 뭐 파격적인 아 사실 섹터 자극적인 거 뭐가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있을까요? 뭐 했는데 후보군은 뭐가 있었어요? 뭐 약간 원전이랑 그다음에 원전 좋은데. 짜릿하죠. 그다음에 건설. 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막 롤러코스터 타는 거 예. 좋아하시는데 참고 의류 가져왔습니다. 아까 무슨 뭐 정기예금 6% 주신다, 5% 그렇죠, 주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네. 주식 안 하는 사람한테 뭐 전혀 그럼요. 5% 6% 하루에도 올라갈 수 그럼요. 있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세계. 평균 3. 세계는 어떤 의미예요? 아까 조선의 말씀드린 매니저님 이벤트가 없어서 이벤트가 실적은 없어서. 좋은 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기업도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요즘 보면은 뭐 이벤트가 없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음 주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뭐 한섬이나 아까 관련된 세계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딱 하면은 그나마 이게 바람이 불어 갈 텐데 이게 다음 주에는 대기업 LG나 삼성 이렇게 큰 기업들은 나오는데 없더라고요 의료가. 그래서 바람이 조금 없다. 예 바람이 좀 보이지 바람이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원자력이랑 건설을 했다면 별점이 조금 높았을까요? 저는 이제 조선이 나올 것 같아요. 조선? 예.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력 건설도 좋아요. 원자력 건설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슈가 또 있죠. 네, 조선 쪽에 또. 조선 쪽에? 예, 목요일 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별점 3개. 예. 3개 의미는요? 저는 실적 전망도 좋고 뭐 달러 수혜도 있다고 해서 많이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로봇보다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를 깎았습니다. 아, 상대 평가로? 네. 알겠습니다. 왜 3개 주셨어요? 저요? 저는 조선의 매니저님이랑 똑같은데 실적 좋은 거 알겠고 다 좋은데 내가 이 종목을 좋게 본다고 요즘에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해서 맞습니다. 인기 투표 형식의 지금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슈가 없지 않나 해서 네. 원래는 5개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죠. 네. 충분하죠. 저도. 알겠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럼 송유 매니저의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제가 실적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믹스 개선으로 꾸준하게 실적 고성장은 물론 당연히 배당 매력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두님께서 의류는 실적 전망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자리로 모시고요. 결국은 사실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섹터 뭐 잘 간다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니까 결국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선일 매니저의 로봇 아까 뭐 실적 나오는 거는 4종목밖에 안 된다. 그중에서 배당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러셀입니다. 러셀. 예. 러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전에 1월 달부터 이슈가 됐었는데 이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러셀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중고 반도체 장비를 매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거기다가 운영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보통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 60%, 그 나머지가 40% 정도 매출 올리고 있는데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한 3, 4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매출 영업이 아주 좋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자회사 있죠. 로봇 관련된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원래 이제 작년에 재작년까지 적자였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금년에 아주 매출이 올해 1월 달부터죠. 1월 달에 대기업들 예를 들어 갖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그리고 CJ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그 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이 아직까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으면 날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그 금년에 너무 이제 작년하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작년하고 금년에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 상반기에 이제 그 상장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자회사를.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무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잘 나가던 기업들도 IPO를 지금 접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줬던 그런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나머지 3개 종목들도 원래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바람이 불면서 이슈가 날 텐데 그런 이슈 중에서 여러분들 러셀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한번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보여드리면요. 자, 우선 다음 주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플렉츄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의 조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2,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500원까지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240원. 조금 이제 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잡았는데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이 한 900억 정도 예. 좀 가벼운 종목이네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관심 가지시는 시청자분들 저희가 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좀 가벼운 종목이고 그렇게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어느 정도 주의는 좀 요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셀 매력도에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의류 OEM 탑픽 무슨 종목일까요? 예, 몇 분은 좀 맞추신 것 같은데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요 배당 매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 수의 기대감을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미국에 있는 갭, 타겟, 월마트 이런 이제 큰 SPA 업체인데 사실 이제 계속해서 결제 대금은 달러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달러로 받아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반기에 기타 수익으로 약 한 382억이 벌었다고 지금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서 230억 가량이 바로 환차익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이러한 환차익 수익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요 매출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동남아 현지 통화로 지금 나가고 있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원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 가장 큰 수익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코앞인데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66억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44%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16%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 굉장히 굳건한 종목이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9월 30일 13,100원 지금 저가 찍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종가가 14,7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14,700원부터 14,5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1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 90%가 미국 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요구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입기 때문에
수요도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강달러랑 뭐 여러 가지로 좀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한세실업, 러셀 요 두 종목 두 분이 열심히 공부해 오신 거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갈지 진짜 구해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조엘님께서 항상 방송을 보고 있지만 처음으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에 와 계신 분들 다 친절하시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시니까 잘 채팅을 또 해보시면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점 요거 어떻게 했는지 요거 한번 중계석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는 이 두 분의 코너, 개인별 코너, 명장의 기법, 그리고 이번 주 핫종목, 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으로 가시죠. 네, 오늘 구해줘 다음 주 송률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의 헬프 섹터와 종목 그리고 별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 의류를 꼽았습니다. 먼저 별점은 15점 만점에 9점을 받았고요. 고환율에 대한 수혜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겨울옷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을 전망했습니다. 또 3분기 견조한 실적 흐름과 더불어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 또한 있다고 봤는데요. 의류 섹터의 탑픽으로는 바로 한세실업을 꼽았습니다. 동사 또한 환율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첫 번째 매력 포인트로 봤고요. 그 밖에 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3분기에 기대되는 실적이 한세실업의 투자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거기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조선일 매니저의 헬프 섹터로 바로 로봇 섹터가 다음 주를 구해질 것으로 봤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 11점을 받았습니다. 로봇 섹터의 첫 번째 매력을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스마트 로봇의 수요가 증가한 점을 포인트로 짚었고요. 또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용 협동 로봇 등 스마트 로봇의 다각화 또한 주목해야 봐야 할 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또한 로봇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인데요. 로봇 섹터의 탑픽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러셀을 탑픽으로 꼽았고요.